네, 안녕하세요. 어, 고려대 이비인후과의 임기정 교수입니다. 제가 안암병원에서 매핑을 담당하고 있는 이제 탁평곤 선생님과 인공아호 환자들을 돌보고 있는데요.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난청을 동반한 자폐증 증후군 환자의 관리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. 예, 뭐 어려운 내용입니다. 어, 그 오티즘을 치료하는 가족들이 그 이런 오티즘이 있는 아이들의 그 치료가 얼마나 이제 어려운가. 하지만 이런 사랑하는 사람들을 포기하거나 잃어버리는 것만큼 더 어려운 건 없겠다. 그러니까 뭐 계속 도전을 하셔라. 그런 문구를 띄운 적도 있습니다. 인공화호는 정말 그 청력을 소실한 분들에게 큰 희망이죠. 신생아 청력 선별 검사로 인공화호 수술이 증가하고 또 테크놀로지가 발전하면서 인공화호의 성공률도 높아지고 또 그만큼 수술 후에 관리나 재활이 중요하다 하겠습니다. 특히 컨제니탈 히어링 로스에서 CIA의 베니핏은 뭐 명확하죠. 어, 그러기 때문에 더더욱 CI 이 디바이스를 좀 더 잘 관리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. 그 오티즈말 스펙트럼 디스오더는 한 150명 중에 한 명 생길 정도로 상대적으로 흔한 질환입니다. 그래서 잘 듣지 못하는 애들 중에 한 1.7에서 5.3% 있다고 그러고요. 오티즘 앓고 있는 아이들 중에 또 못 듣는 아이들이 한 3.5%. 이렇게 두 가지가 꽤 연관이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. 이런 아이들의 특징은 자폐증이라는 말처럼 자신과 그 소셜 커뮤니케이션에 뭔가 문제가 많은 거죠.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 대한 굉장히 부적절한 또는 이제 반응을 잘 안 하게 되고 그리고 아주 반복적인 묘한 행동들을 많이 하는 것으로 아주 알려져 있습니다. 그래서 보청기를 하거나 인공호흡을 할 때 특히 다른 재활을 할 때도 아주 클리니컬 챌린지가 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. 오티즘 보시면은 말하는 것도 굉장히 늦죠. 그리고 뭐 사람들과 뭐 앉거나 이런 어떤 인터랙션을 잘 안 하려고 하고요. 이와 반대로 자기는 엄청 하이퍼 액티브하고 혼자 놀기를 좋아하고 뭐 어떤 물건을 돌리거나 자기가 빙빙 돌기도 하고 또 수면 장애를 앓거나 요런 어얼리 사인들이 있습니다. 보시면 보통 아이들은 이렇게 아이 컨택이 좋거든요. 근데 이제 그렇지 않은 아이들이 이제 자폐증 환자들이고요. 상대적으로 이게 가만히 앉아 있으라 그러면 좀 이렇게 앉아 있는데 이런 펄쩍 뛰어가지고 뭐 딴짓거리를 하고 있죠. 네, 이런 거 보세요. 계속 TV를 볼 때도 이상한 동일한 행동을 하거나 이렇게 뱅글뱅글 돌거나 이렇게 왔다 갔다 팔을 흔들면서 이런 행동들 보시면 이게 자폐증의 징후가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셔도 되겠습니다. 뭐 디벨로프먼트 마일스톤을 못 따라가죠. 그리고 소셜 스킬도 정상 아이들과 좀 차이가 날 수가 있고요. 그리고 굉장히 그 하이 센서리 에어리어, 그러니까 뭐 쇼핑몰이나 이런 시끄러운 공연장 같은 데에서 부적절하게 이렇게 무서워하고 반응을 잘 못하는 그런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한번 분석해서 낸 적도 있는데 이제 정상과 이제 이런 자폐증 아이들을 비교해서 그 매핑 캐릭터리스틱스를 비교해보고 어떤 솔루션이 있는가를 좀 고민해본 것이었는데 약 1년간의 그 이제 ASD 10명과 동일하게 이제 비슷하게 치료받았던 한 20명 프리링규얼 히어링 로스 아이들이고요.
다들 그 1년 이상 저희 센터에서 치료를 받고 바이라테랄로 코클리어 회사의 뉴클레우스 CI를 사용하고 있는 이제 아이들이 되겠습니다. 그리고 이제 자폐증 아이들도 이제 진단받은 아이들이고요. 그래 보면은 그 자폐증 아이들이 확실히 남자 아이들이 많죠. 네. 그리고 뭐 나이는 비슷한 아이들로 이제 골랐고 오히려 퍼스트 CI 한 게 더 그 일찍 한 아이들이에요. 그리고 사실은 또 CI 사용한 것도 더 기간도 많습니다. 뭐 다 모두 바이라테랄이니까 이제 뭐 그런 데비에이션은 없는데요. 그래서 자폐 아동들이 정상 아이들보다 인공화호 이식의 시기도 빠르고 오래 사용하는데도 불구하고 이음절 검사에서 한 17.5% 정도로 나쁜 결과를 보이는 겁니다. 정상 아이들 보면 뭐 모노실라블, 바이실라블, 링식스 갈 때 뭐 굉장히 높죠. 예. 그리고 그 사운드 필드 테스트 할 때도 뭐 하기도 어렵지만은 이렇게 정상 아이들은 한 35, 30 정도 되는 반면에 이제 53 정도 되는 좀 처지는 결과를 보입니다. 그 보면은 이제 C레벨과 T레벨도 상당히 작게 잡아야 되고 그리고 다이나믹 레인지도 좀 좁게 잡아야 됩니다. 그래서 자폐 아동들은 최소 1년 이상 인공화호 매핑을 시행하다 보면 CT 레벨이 정상 아동보다 낮게 가져가면서 다이나믹 레인지를 좁게 설정하는 그런 유의한 경향성을 관찰하게 되는데 이것은 그 아이들의 그 하이퍼 액티버티, 하이퍼 리스폰서빌리티와 관련이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. 펄스 위드스나 그 센서티버티 그리고 볼륨 같은 것도 정상 아이들보다 유의하게 낮게 잡아줘야 합니다. 이런 조절 요소들을 낮게 설정해서 과도한 자극을 자꾸 피하는 전술을 써줘야 우리 아이들이 인공화호나 보청기를 거부하지 않고 장기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토대가 되겠습니다. 뭐 프리퀀시를 조절하거나 아니면 그 자극률을 이제 조정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보면은 정상 아이들보다는 이제 로어 퍼포먼스를 보이고 이제 에디셔널한 디서빌리티가 있죠. 그리고 그 비헤비어럴한 캐릭터리스틱스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있기 때문에 굉장히 챌린징하다. 하지만 이제 부모님들의 이 만족도는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높다고 생각하시면 돼요. 이렇게 환경음에 대한 그런 반응이라든지 부모와의 그 인터랙션, 그리고 이제 그 인공화호를 통해서 조금 더 이제 자폐증이 좀 나아지고 이런 것들이 좀 이제 부모님들이 좋아하는 것이고요. 다만 이제 너무 또 과도하게 또 정상 아동들을 따라간다고 생각하면은 또 너무 욕심이라고도 하겠습니다. 그래서 해보면은 정말 그 하이퍼 센서티비티를 컨트롤해야 된다. 그래서 이제 스레스홀드와 관련된 팩터들을 조금 낮게 설정하고 좁게 설정해서 점차적으로 확대해가는 그런 그 요소가 필요하기 때문에 특히 C레벨이나 T레벨이나 펄스 위드스, 센시티브 볼륨 같은 것들은 좀 저희가 조절해 줄 수도 있고요. 그 다음에 이제 늘려가는 그런 전술들을 써야 된다는 거죠. 하지만은 파이널 밸류는 항상 정상 컨트롤보다는 그 통계적으로 낮은 수치를 보인다는 것을 알고 계셔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. 다른 논문들을 보면은 이제 그 이런 그 CI와 오티즘 환자들 사이에 굉장히 챌린징해요. 그래서 아일랜드 같은 경우는 한 3.1%가 그런 아이들이 있는데 대개 남자아이들이고 멀티플 디서빌리티를 가지고 있고 대개는 3세 이전까지 진단을 잘 못 받는 거예요. 그러니까 오히려 인공화호를 빨리 하고도 오티즘을 나중에 한 경우도 꽤 많다는 겁니다. 그래서 인공화호를 하더라도 결국에는
버발을 쓰지 못하고 논버발 민을 쓰거나 스피치 프로세스를 아주 그냥 리젝트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. 예. 그리고 이제 디벨로프먼털 딜레이가 아주 오죠. 이 컨트롤 환자도 보십시오. 모든 지표가 상당히 상승하거나 높은데, 근데 이제 ASD가 있는 아이들은 막 오히려 막 더 떨어지는 뭐 이런 아주 참담한 결과를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. 그리고 이제 캡스코어 자체도 굉장히 버라이어블 해가지고 개인 차가 엄청 큰 거예요. 그래서 45점 반수는 아예 임프루브먼트가 없어. 22%만이 캡스코어 5점에서 7점 달을 정도로 정말 그 힘 빠지는 결과죠. 그러니까 대개 메저리티는 캡스코어가 한 1, 2점밖에 안 되는 거예요. 그러니 결국에는 수어를 쓰게 되는 그런 문제가 생기고 집에도 못 나가고 이제 그 뭐 나이트클럽이나 뭐 이 쇼핑몰 뭐 그다음에 이제 그 빌딩이 많은 곳들 이런 곳을 다니지 못하는 외출하기도 무서운 그런 상황에 계속 빠지게 되는 거죠. 그래서 이제 저희 결과와 비슷하게 한 35% 낮은 그 엘렉트리컬 CI 이 자극을 쓸 수밖에 없다는 예, 것이고요. 그래서 그 세팅을 낮게 가져가야 한다. 그런 것들이 또 그 ASD 심텀의 시비어러티와 이게 연관이 돼 있다. 그래서 결코 피해야 될 것이 이렇게 그 히어링 스레스홀드를 오버 에스티메이션 한다든지 아니면은 사운드의 그 센서티버티를 높인다든지 이런 리스크를 꼭 피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. 그러니까 자꾸 인공화호 할 때 이제 실패하는 이유가 그 자꾸 안 들린다 결과가 나쁘다 하니까 자꾸 이 그 우리 파라메타를 높여가지고 막 더 잘 듣게 해주려는 그런 것을 쉽게 보는데 그러면 오히려 더 실패하거나 인공화호나 보청기에 대한 아주 안 좋은 경험을 갖고 결국에는 이제 전혀 못 쓰게 되는 그런 원인이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. 그래서 이제 그 이 스터디를 보면은 그 자폐증 아이들한테 이제 CI 퍼포먼스가 굉장히 낮죠. 이제 20% 이하고요. 어, 한 2% 정도만이 이제 캡스코어 5.7점에 온다는 거예요. 그래서 매핑할 때 이 스트레스홀드 릴레이티드한 팩터를 상당히 낮게 셋업을 해줘야지 이제 치료가 가능하다는 거고요. 그래서 자폐 아동들을 최소 한 1년 이상 인공화학 매핑을 시행하다 보면 이제 CT 레벨을 이제 정상 아동들보다 낮게 가져가면서 다이나믹 레인지를 좀 좁게 설정하는 것이 좋다는 생각을 합니다. 그리고 이제 펄스 위드스나 센서티비티 볼륨 등의 그 주요 조절 요소들도 정상 아동들보다 좀 낮게 설정해서 과도한 자극을 피하는 그런 전술을 써야 합니다. 특히 안 들린다고 무작정 CT 레벨을 높이는 걸 꼭 피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. 그래서 뭐 물론 오티즘 환자들, 자폐증 환자들이 퍼포먼스가 낮은 거는 사실입니다. 하지만은 그 CI 매핑에 있어서 그 롱 듀레이션을 가지고 좀 그 노력을 하고 페이션트를 가지면 그리고 이제 부모님과 환자와의 또 라포가 굉장히 중요해요. 왜냐하면 이런 환자일수록 매퍼나 이 치료자가 바뀌면은 또 익숙치 못해가지고 또 큰 산을 또 넘어야 될 가능성이 많거든요. 그리고 이제 이런 매핑 아이들이 또 멀티플 디서빌리티를 갖고 있기 때문에 또 여러 가지 문제, 여러 가지 과를 전전하면서 이제 치료하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굉장히 힘들어 하십니다. 그래서 부모님들에 대해서 좀 서포트를 해준다든지 아니면 이제 재정적으로 좀 이제 알아봐 드린다든지 하는 그런 노력들도 필요하리라고 생각됩니다. 나라에서 좀 지원하던 것도 조금 더 강화될 필요가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합니다.
네,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